안녕하세요. 박은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좋아하시나요? 지금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가 이응노 화백의 예술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응노 화백의 삶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1904년부터 1957년 도불 이전까지 1904년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난 고암 이응노 화백은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현대식 교육보다 주로 서당에서 한문과 서예를 배우며 화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이응노 화백은 19세가 되던 해인 1923년 서울로 올라가 당시 묵죽의 대가 해강 김규진의 문화에 입문하여 문인화를 배우게 됩니다. 이듬해인 1924년 제3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한 청죽이 입선하면서 미술계에 등단하게 되는데요. 이후 그는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독자적인 화법을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청죽이란 작품은 대나무 숲이 비바람에 흔들리는 움직임에서 강한 인상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1931년 이 작품으로 제10회 조선미술전람회 특선을 수상하며 화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대나무는 이응노 화백이 화가로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자신만의 화풍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까지 뿐만 아니라 프랑스로 건너가 추상미술의 세계를 추구하던 시기에도 함께했던 가장 절친한 화우이자 이응노 화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1935년 이응노 화백은 일본 동경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이응노 화백은 가와바타 미술학교 동양화과와 혼고 회화연구소 서양화과를 거쳐 일본 남화의 대가 마스바야시 게이게스를 사사했습니다. 동경 유학 시절 서양화의 사실적인 표현 방식을 접한 그는 점차 문인화의 관념성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전통 필목을 사용하되 서양화의 명암법과 원근법을 적용해 근대적 사실주의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해방 후 그의 풍경화에선 대상을 강조하기 위한 과감한 생략과 핵심만을 강조해 전달하는 특유의 표현법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향은 점차 그림의 뜻을 전하는 방식으로 변화돼 1958년 프랑스로 가기 직전에 이르러서는 반추상화에서 완전 추상화로 발전합니다. 한편 1945년 해방 무렵 서울로 돌아온 이응노 화백은 장우성, 배렴, 김영기 등과 함께 일본 미술의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 민족 고유의 한국화를 강조하는 단구미술원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남산에 고암 화숙을 개설해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1948년부터 1950년까지는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교수로도 활동하며 후학들을 양성했습니다. 1958년부터 1959년 도불 시기 1957년 이응노 화백은 미국 뉴욕 월드하우스 갤러리에서 열린 한국 현대미술전에 출품한 출범과 산을 록펠러 재단을 통해 뉴욕 현대미술관에 기증하게 됐는데요. 이로써 이응노 화백은 세계 무대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듬해인 1958년 그는 세계 미술평론가 협회 프랑스 지부장이었던 자크 라센느의 초청을 받아 54세의 나이에 프랑스 파리로 향했습니다. 동양화가인 이응노 화백이 서양 미술의 중심지인 파리에서 전시를 연다는 사실은 큰 화제가 되었고 1958년 중앙공보관에서 열린 고암 이응노 도불전에 대한 미술인들의 기고가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한편 이응노 화백은 도불 과정에 도움을 준 서울주재 서독대사 헤르츠 박사의 추천으로 파리 도착 일주일 만에 독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의 전시는 서독에 처음 소개되는 한국의 현대미술전으로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서독의 각종 언론에 소개되었고 이후 이응노 화백은 1년간 프랑크푸르트, 쾰른, 본, 독일 3개 도시에서 4차례의 순회전을 거친 뒤 다시 파리로 떠납니다. 1960년대 파리에서의 이응노 1960년대 초
이응노 화백은 1년간의 독일 생활을 정리하고 파리에 정착했습니다. 1962년 당시 파리 예술가들의 선망의 대상 폴 파키티 화랑에서 초대전을 열 뿐만 아니라 전속작가 계약을 맺는 등 파리 화단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파키티 화랑은 2차 대전 이후 유럽 미술을 주도했던 앵포르멜 미술과 서정 추상 미술을 이끌어가던 가장 전위적인 화랑 중 하나였습니다. 1962년 파키티 화랑에서의 첫 개인전 당시 이응노 화백은 붓과 물감 대신 손을 사용해 잡지를 찢어 붙여 만든 콜라주 작품을 선보였고 프랑스 화단과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파리 화단의 콜라주 기법은 종이를 오려 평면적으로 붙이는 작업이 주류였는데 이와 달리 이응노 화백은 화면 위에 색을 칠한 종이를 덧붙이고 붙인 종이를 다시 칼로 긁어내 촉각적인 효과와 함께 역동성이 느껴지게 했습니다. 덧붙인 종이를 깎아가며 완성시킨 그의 콜라주는 파리 화단에서 독창성을 인정받았으며 당시 유행하던 앵포르멜 추상에 대응하는 동양적 추상으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한편 세계적인 작가로서의 명성을 쌓아가던 이응노 화백은 1967년 이른바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약 2년 반 동안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창작에 대한 열정은 감옥에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간장과 된장을 재료로 삼아 화장지에 대생을 하고 밥풀과 종이로 조소작품을 만드는 등 약 300여 점에 이르는 주옥 같은 옥중화를 남겼습니다. 1970년대 문자추상과 파리 동양미술학교. 이응노 화백은 1960년대 중반부터 문자를 활용한 새로운 추상 작업에 몰두해 문자추상이라는 새로운 작품을 발표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서당에서 익힌 서예를 토대로 자연의 형태를 추상화하고 음과 뜻을 획과 점이라는 조형적 형태로 표현한 한자에서 또 다른 동양적 추상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기 문자 추상 단계에선 주로 평면 위 상형 문자와 같이 변형된 서체와 한지 위에 번진 20개 우연적인 효과가 어우러진 서예 기법을 현대 추상으로 재해석했다면 후기 문자 추상 단계에선 문자 자체의 기하학적인 형상들을 해체 변형해 재구성했습니다. 1970년대 그는 한글과 한자가 가진 추상적인 패턴에 주목하고 이것을 다양하게 조합하면서 무수한 변주를 창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1964년 이응노 화백은 세르누시 파리 시립동양미술관 내에 파리 동양미술학교를 설립해 한국 작가로는 유일하게 유럽인들에게 한국화와 서예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파리 동양미술학교는 세르누시 미술관장인 엘리세프와 함께 아르퉁, 술라주, 후지타, 자우키 등 세계적인 작가와 국제적인 인사들의 후원하에 설립됐습니다. 이는 유럽 내 설립된 유일한 동양미술 교육기관으로 이응노 화백은 파리 동양미술학교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던 유럽인들에게 한국화를 보급하는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1976년에는 파리 동양미술학교 학생들의 작품 발표를 위해 파리 최초의 한인 화랑, 고려 화랑을 개관했습니다. 이응노 화백이 작고한 후에는 부인인 박인경 화백과 아들 이용세 화백이 고암 아카데미를 통해 그의 가르침을 계속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천여 명에 이르는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또한 2014년엔 프랑스 파리 근교 보슈르센에 스위스 출신 건축가 장 미셸 빌모트가 설계한 이응노 아뜰리에가 개관했습니다. 1980년대 군상 시리즈. 이응노 화백의 작품 속엔 언제나 인간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도불 이전, 사실적인 풍경화 속에 담겨있는 사람의 모습, 60년대 추상화 속에 나타나는 반추상화된 인간의 형태, 70년대의 문자 추상 속 기호화된 형태로 등장하는 사람의 형태 등 인간에 대한 애정은 늘 그의 작품 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군상 작품은 주로 70년대 후반부터 이응노 화백이 타계하기 직전까지 계속됐는데요. 초기 군상 작품은 기하학적으로 단순해지거나 혹은 장식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른바 군상 시리즈로 불리는 후기의 군상 작품에서는 마치 붓으로 서체를 쓰듯 인간 형상을 무수히 나열한 전면 구도의 작품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한 번의 붓눌림이 곧 한 사람이 되는 붓의 움직임이 무한히 반복되어 나타나는데요. 반지 위에 그려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응노 화백의 연륜과 필력에 의해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군상 작품은 이응노 화백의 인생관과 예술관이 집약적으로 담겨 있는 고암 예술의 대미라 할 수 있습니다. 1989년과 그 이후 고암 이응노 파리에 잠들다. 1989년 이응노 화백은 마침내 국내에서 해금되어 호암미술관에서 대규모 초대전이 열리던 바로 그때 파리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응노 화백은 예술의 대가들이 묻힌 파리 시립묘지 페르라셰즈에 안장됐습니다. 이응노 화백의 서거 이후 세르누시 파리 시립동양미술관과 대만 타이페이 시립미술관, 도쿄 아사히 갤러리 등 그의 삶과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 추모전이 국내외 각지에서 열렸습니다. 현재 이응노 화백의 작품은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과 프랑스 파리의 국립장식미술관을 비롯해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 덴마크, 대만, 일본 등 전 세계 각국에 소장돼 있습니다.